뉴스 파이팅이 여는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가 왔습니다. 뉴스 왓? 우영. 멋있고 듬직하고 똑똑하고 쓰리고 뉴스자키 이우영 아나운서와 주요한 뉴스 함께합니다. 뉴스 왓 우영. 이우영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쓰리고면 사실 네. 더블이지 않습니까? 더블입니까? 그 쓰리고부터 이제 2배. 그래요? 네. 그만큼 좋은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더블 네.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는 이 좋은 아침 화요일에 쓰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요 22대 국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10개 상임위에서 말 그대로 난타전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여야 각각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질타를 했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일단 법사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사위의 법원행정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 이 대표의 재판을 놓고 이제 여야가 공방을 벌였는데 네.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대표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고 네. 민주당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야당 대표 죽이기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예. 문체위로 가보면 야당 의원들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지난해 10월 KTV 국악공연장 방문에 대해서 황제 관람이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예. 여당 측에서는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이제 끄집어내면서 황제 의전이다 맞불을 놓기도 했고요. 예. 이번엔 행정안전위와 국토교통위 살펴볼 텐데 네.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놓고 이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행안위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야당은 관저 증축에 김 여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제 총공세를 폈고요. 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관저 공사가 있었다 이렇게 방어를 했습니다. 네. 국토위 국토교통부 국감을 살펴보면 국토부가 제출한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 관련 업체들에 대해 야당이 김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연루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여당이 항의하면서 설전이 오갔습니다. 그래요. 어제 보니까요. 이재명 대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정감사였는데 국정감사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또 어떤 공방이 있었습니까?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 그리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인 건데 네. 일단 야당은 이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의 검증이 석연치 않게 이뤄졌다 이렇게 예. 주장을 했고요. 여당의 경우에는 야권이 이제 선전과 선동을 끊이지 않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맞불을 놓은 겁니다. 예. 이제 관련해서 이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괴담 유포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은 이제 여당이 강조를 한 건데 예.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는 때만 되면 괴담이 등장했고 여기에 자주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권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대통령 국무조정실에서 백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이 간사간 합의되지 않은 녹취를 재생한 것을 두고도 이제 파행을 겪기도 했는데 어떤 녹취입니까? 자, 일단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이에 대해서 4년 전에 정무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형수의 대화 녹취록을 틀려고 했지만 양당 간사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양보했다는 점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녹취록 갖고도 굉장히 공방이 오갔군요. 네. 어제 국회 과방위원회 난리가 났죠.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전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증인으로 결국 참석을 했습니다. 이 상황 좀 살펴볼까요? 네, 당초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지만 네. 오후에 출석했습니다. 민주당의 이훈기 의원 이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에 지난달에 출연한 점을 이야기하면서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줬다. 복귀를 포기하고 선거판에 나가기로 작정을 했나 이렇게 따지기도 했고요. 이 부분이 화제가 됐는데 네. 직무정지 직전인 지난 7월 말과 8월 초에 이틀 남짓 근무를 하고 네. 2달치 월급 이게 2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네. 즉 이게 1급으로 따지면 100만 원이 넘는 거죠. 이렇게 받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논란이 됐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탄핵시켜놓고 일을 못하게 하고 직무정지로 못 나오는데 월급 많이 받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한다. 국감이 이런 식으로 정치화되는 게 안타깝다. 이 네.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준숙 방통위원장 오전에는 불출석을 했는데 지금 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 나왔더니 또 동행 명령 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나왔는데 어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네. 국감 어제 굉장히 오랫동안 하더라고요. 예, 정말 다 살펴보기에는 네. 너무 많고 너무 오래 합니다. 그러게 네. 말입니다. 이번에는 보건복지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야 의정 협의체 의제에 제한이 없다면서도 의사단체들이 주장하는 2025학년도 바로 내년이죠. 의대 증원 백자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보건복지부 관련해서인데요. 네. 박주인 보건복지부 위원장이 여야 의정 협의체 관련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같다는 한덕수 총리의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 묻자 논의 과제 주제에는 제한이 없고 만약에 2025학년도 정원이 협의체에서 의제가 된다면 정부 입장을 소상히 설명해드리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라고 얘기했고 네. 이 앞서서 말씀해주셨던 정원이 이제 2025학년도 네, 불변인가라는 예.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의대 교육 과정을 1년 단축하는 방안 네. 이와 관련해서 교육의 질만 담보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보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이야기도 했는데 네. 음주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경고 문구 표기 등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 표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다라고 그렇군요. 이야기한 거고. 담배 같이 담배 네, 맞습니다. 네. 뭐 하는 것처럼 그 뭐 소주나 맥주에도 음주운전 예방 이걸 하겠다 뭐 이 말이네요. 네. 정부가 또 응급실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서 경증 환자들이 갈 곳이 없어졌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네. 경증 환자가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인프라 추가 확대 필요성에 동의한다. 시범 사업 추진도 검토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국정감사 보건복지부도 굉장히 핫한 이슈가 많았네요. 네. 2025학년도 지금 수시 모집 다 되고 있는데 또 정원은 불가한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가 계속 다루고 있었죠.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 관련 소식인데 국민의힘이 김대남 전 행정관에 대해서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무감사위원회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요? 네, 신의진 당 중앙윤리위원장이 어제 윤리위 회의 뒤에 이와 관련해서 당무감사위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러면서 김대남 전 당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탈당을 했죠. 네.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이 됐고 어제 오전 최고위에서 윤리위가 구성이 됐는데 이 한 대표는 김 전 행정관이 탈당한 상황이나 조사에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하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난 2일에 김 전 행정관은 탈당을 했고요. 또 어제 금융권에 따르면 이 SGI 서울보증 상임감사위원회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요. 이 당무감사뿐만 아니라 이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한 데 이어서 어제는 원외 당협위원장과 오찬을 하면서 굉장히 그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어제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원외위원장 90여 명과 오찬을 했습니다. 네. 이전에 이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이 종로구에서 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여의도로 옮겼고요. 예. 어제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원외위원장 연수를 계기로 이게 마련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원외 정치인들의 수건인 지구당 부활을 약속하기도 했고요. 한 대표가 예.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의원이 각자 한두 명씩 다음에 더 데리고 와서 50명으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고 자주 만나서 소통하겠다 한 대표는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당대표가 이 당내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점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왜 지금 개파 정치를 하느냐 이게 구태 정치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자 일단 친한계와 친윤계로 한번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네. 친한계에서는 이제 박정훈 의원이 만찬 참석자들은 이대로 가면 당이 진짜 공멸한다는
필요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친한계로 낙인이 찍히면 예산, 인사추천과 같은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권한에 대해 배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친윤계에서는 특히 권성동 의원이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식사 모임을 한다고 광고하면서 모임을 가진 건 본 적이 없다. 이런 것이 당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권영세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동단결에도 부족한 지금 이런 개파 모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요. 아무튼 이 한동훈 대표의 이 소식은 계속 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네. 이번에는 와우 이건 이런 맛을 어떻게 내지? 생존하셨습니다. 네. 탈락입니다. 네. 바로 흑백 요리사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게 지금 넷플릭스가 되지 않는 중국에서도 보고 있나 봐요. 어떻게 된 네. 겁니까? 일단 이 프로그램 뭐 좀 네. 즐겨 보시나요? 아 그렇죠. 네, 저도 그런데 어제 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네. 유비빔 셰프가 출연하기도 했더라고요. 저희 라디오. 네. 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에서는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음에도 중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식 요리사분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렇죠. 전설적인 중식 요리사뿐 아니라 만화책을 보고 만들어내는 맞아요. 중식 고수까지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네. 이 영상에 달린 그 중국 현지인 분들의 댓글을 보면 한국이 중국 음식을 훔쳐서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자신들 음식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자, 심사위원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네. 대도둑이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래요? 중국 요리를 훔친다는 표현이죠.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이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공자부터 탕후루까지 한국인들이 다 한국의 것으로 주장한다는 식의 가짜 뉴스인 거죠. 아 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중국이 우리나라 음식을 자기들의 무형문화재 유산으로 뭐 등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예. 말 그대로 중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 뭐 해봤자 뭐 노래나 만들어서 탕탕 후루후루 뭐 이런 노래 그래요? 만드는 게 다인데 오히려 논란거리를 만들려면 이제 넷플릭스를 불법으로 보고 있는 분들부터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그 반대의 사례가 뭐냐면 중국 지린성이 네. 2021년 조선족 돌솥 비빔밥 제작기에 그리고 조선족 전통 쌀떡 제작기에 등이 포함된 이 무형 문화유산 목록을 신규 승인한 사실이 지난달 한국일보 보도로 알려지면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정재호 주중대사가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국내 언론 특파원들을 만나서 이와 관련해서 대사관 차원에서도 중국 측의 세심한 주의와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돌솥 비빔밥과 가래떡이 자기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뉴스 와수영 이제 뉴스 가수영 네. 이유영 아나운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